네, 세 번째 챕터에서는 경험 기반 탐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휴리스틱 탐색이 무엇인지, 그리고 휴리스틱 탐색과 관련된 언덕 오르기 알고리즘과 최고 우선 탐색, 그리고 A스타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리스틱 탐색입니다. 휴리스틱이란 그리스어로 발견하다, 찾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매하고자 할 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완벽한 답이나 아니면 완벽한 선택보다는 현실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정답을 찾는 것, 즉 자신의 경험적인 지식을 활용하는 것을 우리는 휴리스틱 탐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이 대표성 휴리스틱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땡땡 전자의 컴퓨터를 구매하려고 할 때 다른 컴퓨터 회사들의 성능보다 더 낮거나 또는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그 땡땡 전자의 컴퓨터가 우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땡땡 전자의 컴퓨터를 구매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가용성 휴리스틱이란 최근 발생한 사례만으로 어떤 문제 해결의 빈도수나 확률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홍수로 인한 재산 피해가 많거나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뉴스나 신문 기사를 통해 이 홍수로 인한 재산 피해를 많이 듣거나 보았다면은 자신에게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홍수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준점과 조정 휴리스틱은 미리 제시된 기준점을 바탕으로 1차적으로 예측한 후에 판단을 하는 것인데요.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는 상황에서 인터넷에서 최저가 상품을 100만 원으로 보고 왔는데 어떤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에 가보니 여기는 105만 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 회사에서는 무상 AS 서비스를 조정으로 넣어서 가격은 더 비싸지만 그 무상 AS 서비스를 해준다는 조건을 지금 이렇게 제시를 한 것이겠죠. 두 번째로 범죄자의 형량을 구형을 할 때 검사는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을 했지만 변호사와 검사의 변론을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친 결과 판사는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휴리스틱적인 표현을 인공지능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산 가능한 형태로 표현을 하거나 트리 구조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예시를 들었던 범죄자의 형량을 판결을 할 때 범죄 횟수와 죄질을 곱한 거에 판례 관련도를 더해주는 이런 계산 가능 형태로 바꿔줘서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렇게 트리 구조 형태로 나타내면서 인공지능이 탐색해서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해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덕 오르기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덕 오르기 알고리즘은 현재 상태까지 도달하는데 소비한 거리는 무시하고 남은 거리만 고려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초기 상태가 이런 타일의 상태였는데 목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찾아가는 과정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초기 상태에서 목표 상태까지 지금 타일이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 5개입니다. 이때는 그러면 평가함수가 5라고 했다면은 목표 상태에 도달했을 때는 평가함수가 8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함수가 5에서 8로 찾아가는 과정인데요.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은 초기 상태, 이 상태에서 갈 수 있는 방법은 7을 오른쪽으로 옮기거나 8을 왼쪽으로 옮기거나 2를 위로 올리거나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각각 평가함수를 비교해 보면은 8을 왼쪽으로 옮겼을 때 평가함수가 6이 나오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것을 선택할 수가 있고 이 상황에서 방금 처음과 마찬가지로 1을 위로 올리거나 8을 다시 오른쪽으로 옮기는 경우의 수를 비교해서 평가함수가 더 높은 두 번째 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이렇게 탐색을 하게 되면은 목표 상태인 평가함수가 8인 이 상태가 되게 되면은 탐색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덕 오르기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여기 평가함수가 9였는데 그 이후에 나왔던 평가함수 값들이 6, 7, 8로 더 좋지 않다면은 지역 최대값 문제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또는 그 위에 상위 노드로 돌아가서 탐색을 하는 백트래킹 기법을 활용하는데 이 백트래킹 기법 이외에도
최고 우선 탐색 방법을 함께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지역 최대값 문제와 마찬가지로 평가 합수값이 지금 먼저 탐색한 거와 지금 같거나 또는 더 좋지 않기 때문에 최고 우선 탐색 방법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후에 최고 우선 탐색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우선 탐색은 최적 우선 탐색이라고도 하는데요. 최고 우선 탐색이란 언덕 오르기의 알고리즘과 다르게 모든 말단 노드들을 함께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상황에서 하위 노드인 A의 자식 노드인 B, C, D, E를 비교해서 평가함수가 가장 높은 O, 이 B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 이 B의 자식 노드인 F, G를 탐색을 하는데, FG만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탐색했던 C, D, E까지 함께 비교를 하고 지금 평가함수 값을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평가함수 값이 가장 큰 F, G, C, D, E 중에 D를 선택을 해서 다시 이제 D의 자식 노드를 탐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에서 조금 전에 탐색했던 F, G, C, E까지 함께 탐색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함께 평가함수 값을 비교를 하면서 평가함수 값이 가장 큰 I, 이거를 선택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에서는 이 I의 자식 노드인 J, K까지 비교를 하면서 최고 평가함수 값이 가장 큰 K를 최적의 해로 탐색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 우선 탐색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선택이 안 된 노드들까지 확장해서 더 나은 해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언덕 오르기의 알고리즘에서 한계가 있었던 지역 최대값 문제를 만나도 이전에 했던 다른 말단 노드들을 함께 탐색을 하면서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너비 우선 탐색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노드들을 모두 탐색을 하게 되면은 총 11번의 탐색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최고 우선 탐색 같은 경우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만 탐색을 하면 되기 때문에 탐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 우선 탐색의 단점도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에서는 4개의 노드만 고려하면 됐지만, 두 번째에서는 5개 노드,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6개, 그리고 네 번째에서는 7개의 노드를 고려해야 되는 등 고려하거나 비교해야 될 말단 노드의 수가 증가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스타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스타 알고리즘이란 휴리스틱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주로 최적의 경로를 탐색할 때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A에서 G까지 가는 경로 중에서 가장 최적의 경로가 무엇인지를 찾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하는 것이 휴리스틱 함수값인데요. 주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신호등의 개수나 아니면 교통 상황, 교통 체증 상황이나 아니면 제한 속도,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휴리스틱 함수값을 정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각 지점과 목표 지점까지의 직선 거리를 이용해서 휴리스틱 함수값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A에서 C까지 또는 A에서 B까지, A에서 D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때 지금까지 이동한 경로는 7, 8, 12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 밑에 보면은 휴리스틱 함수값 추정 잔여거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추정 잔여거리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B에서 G까지, C에서 G까지, F에서 G까지의 직선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직선거리를 쓴 후에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은 평가함수 값이 나오게 됩니다. 평가함수 값이 가장 작아야 최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C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A에서 C를 선택해서 간 후에 C에서 갈 수 있는 방법은 E와 F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까지 이동한 거리를 18과 22로 계산을 한 후에 휴리스틱 함수값, 아까 직선거리를 휴리스틱 함수값으로 적어놓고 얘네 두 개들을 더해주면 평가함수 값이 22와 29가 나오게 됩니다. 이럴 때 평가함수 값이 더 작은 2로 선택을 하게 되면 최적의 경로는 A, C, E, G의 경로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A-스타 알고리즘을 활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동차에서 내비게이션을 활용하거나
택배를 배송할 때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시간이 가장 짧고 최적이 될지, 또 항공기의 경로나 DNA를 분석하거나 로봇 청소기가 로봇 집안 구석구석 어떻게 이동을 하면서 청소를 해야 될지 등에 많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경험 기반 탐색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